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정활동에 바쁘신데도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일단 이 민선 8기 서귀포 시장으로 취임하신 지 벌써 이제 1년이 넘으셨어요. 지난해 취임 이후 정말 바쁜 시간 보내셨을 것 같은데요. 이 취임 1주년을 맞은 소감을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우선 그동안 많은 시민들이 보내주신 그 큰 사랑과 격려에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벌써 취임 1주년이 되었습니다. 무척이나 바쁘고 이제 급박하게 가버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동안 어떤 시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서 2천여 공직자들과 함께 나름 의미 있는 변화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짧은 1년 시간 내에 어떤 성과를 논하기에는 섣부른 감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취임 초기 이청득심의 자세로 세대 간, 지역 간, 진영 간 구분 없이 많은 기관, 단체, 마을들을 방문했고 시민들을 만나왔습니다. 앞으로 남은 1년도 그 초심을 잃지 않고 그러한 자세로 여러 분야의 의견들을 잘 들어서 시정에 녹여내는 시장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취임 100일쯤을 맞아서 시장님께서 이 K-팝을 주제로 한 전 세계적인 축제 아이템을 발굴해서 좀 문화와 관광을 어울리는 명품 서귀포시를 만들어가겠다 이런 포부를 밝히셨잖아요. 네. 이제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하셨고 이제 곧 결실을 맺을 텐데요.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서귀포 K-팝 콘서트라고 통용되던 본 행사의 공식 명칭을 2023 서귀포 클로컬 페스타, 약칭으로 2023 SGF로 통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강조드리고 싶은 점은 이 행사는 일회성 행사로 끝날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사실 이 K 한류 문화와 우리 지역의 문화를 녹여낸 우리 클로컬 문화, 이런 관광을 융복합화시켜서 서귀포의 대표 축제로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그간에 어떤 육지부에 이런 대형 공연들이 있을 때 제주 지역에 우리 서귀포를 포함한 많은 청소년들이 육지부로 관람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통 보면 이게 교통비라든지 기타 등등 하면 최소 20-30만 원 이상의 경비들이 소요가 됩니다. 저는 이런 것을 우리 서귀포에 함으로써 우리 서귀포 청소년은 물론 도내 청소년들에게도 이런 기회를 제공하는 건 물론이거니와 이 서귀포를 찾아왔다가 이런 공연을 보는 게 아니라 이 공연을 보기 위해서 국내의 관광객들이 서귀포를 찾아올 수 있게끔 이런 행사를 만들고자 하는 게 저희들이 목표입니다. 이건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어간에 나름대로 이제 1차적인 출연진들이 확보가 되었고 이번 8월 말 중으로 최종 라인업이 확정이 되면 그때 공표를 하고 요 본 행사는 10월 26, 27, 28일 2박 8일간의 시행이 되는데 26일 개막식 그리고 27일 전야제 28일에는 본격적인 K-팝 공연이 이루어집니다. 26, 27일에는 우리 지역의 이런 음악협회라든지 이런 무용협회라든지 지역의 문화단체들이 같이 어우러져서 그리고 지역에서 이런 공연 활동하는 단체들이 같이 어우러져서 공연이 되고 28일은 K-팝 스타를 비롯한 주요 출연진들이 본격적인 공연이 이루어집니다. 하여튼 이 행사가 저는 꼭 성공을 시켜서 우리 서귀포시의 대표적인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게 좀 지역 내 문화 자원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제주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K-팝 같은 좀 대중적인 문화 예술 공연을 만나기 힘들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제주 시민들이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또 라인업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럼 이 부분은 8월 말에 다시 결정이 되면 다시 한번 알려주신다는 거죠? 예, 그때 8월 말에 확정이 되면 출연진들을 공개하고 저희들이 9월 중순경부터 티켓 판매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일단 남은 기간 동안 이제 시장님께서 최선을 다하셔서 이 서귀포를 대표하는 이 문화 아이콘으로 만들어줄 수 있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꼭 그리하겠습니다. 많이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이제 조금 이게 항상 뭐 제주에서는 큰 이슈가 되어오는 이야기인데요. 이 제2공항과 민궁복합항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이 대형 국책 사업이 사실상 서귀포에 집중되어 있어서 좀 이를 둘러싼 갈등들이 항상 존재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거일 수도 있고요. 또 행정에서 이런 입장을 뭐 정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갈등 해소를 위해서 좀 서귀포시의 입장을 좀 정리해 주신다면. 예. 뭐 이런 지적하다시피 대형 국책 사업이 우리 서귀포시의 지역에 중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 서귀포시가 그만큼 우수한 자원과 어떤 발전 역량을 가지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한 반면에 또 이런 대형 국책 사업을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이런 갈등이 있게 마련입니다. 사실 이런 사업에 대해서 우리 서귀포시가 주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걸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어서 저는 무엇보다도 이 소통에 우선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 저희들이 행정조직 개편할 때도 소통 지원실을 별도로 만들어서 이런 공항 문제라든지 민군 복합항 문제라든지 그 외에 다른 지역의 문제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이견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찬성이든 반대든 침묵을 하는 다수든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들어줌으로 인해서도 지역 주민들의 어느 정도의 충분하진 않지만 그래도 행정이 좀 더 친근성 있게 다가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이런 방향에 대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민군 복합 관광항인 경우에는 사실 제가 취임하고 나서 그 이전보다는 우리 오영훈 도정이 적극적으로 강정 주민들과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많이 가까워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관군이 같이 하는 행사도 몇 차례를 가졌고 지난번보다는 좋아졌습니다만 그래도 그 오랜 상처의 그 갈등이 아직도 잔존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것도 저희들이 더욱더 주민들 곁으로 다가가서 갈등을 줄여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2공항과 관련해서는 저희들 소통지원실에서 어쩌면 거의 매일 성산 지역을 방문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이제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최근에 제주도에서 국토부에 제2공항에 대한 그 의견도 제출했고 또 국토부의 기본 계획 그 고시가 최종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맞춰서 저희들은 더욱더 더 다양한 주민들을 만나고 의견을 잘 듣고 최종 결정되었을 때 갈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그럼 시장님께서는 이 갈등 해소의 기본을 적극적인 소통에 그렇습니다. 포커스를 맞추겠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행정시가 이걸 하겠다 안 하겠다고는 결정 권한이 있으면 그런 스탠스를 취하겠는데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의견을 잘 듣고 또 위의 방침을 잘 또 전달해 드리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네, 이제 뭐 사실 이 제2공항 관련해서는 앞으로 좀 찬반 갈등이 더 첨예해질 수도 있는 그렇습니다. 상황이 올 것 같은데요. 시장님께서 뭐 중재자, 조종자 역할을 좀 충실히 해서 갈등의 매듭을 푸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 시장님이 하나 좀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수년째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었던 예래 휴양 주거 단지 좀 사업과 관련해서 또 중재자 역할을 상당히 잘 하셨단 말이에요. 그동안 좀 이제 어떤 변화가 취임 이후에 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예래 휴양 단지는 제가 시장으로 취임하면서 저희 서귀포시의 일은 아니지만 우리 지역의 주요 현안 사항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꼭 풀어야 되겠다는 것을 수차례 천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JDC 이사장님이라든지 예래 휴양 주거단지 개발사업 대책협의회 그리고 지역 주민들을 여러 차례 만나면서 나름대로 많은 진전이 이루어지고 이제 곧 머지않아 9월 초에 그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까지는 나름대로 지역 주민들과 JDC와 우리 서귀포시가 나름대로 소통이 잘 돼서 희망적인 모습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9월 7일 법원 그 최종 조정을 앞두고 사실 또 걱정되는 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나름대로 이야기들이 잘 되어 온 부분은 이 문제가 너무 오랫동안 끌어오면서 지역 주민들이 피로감도 많았고 JDC에서도 이 문제를 풀어야겠다는 의지가 강해서 이야기가 잘 진행되어 왔는데 제가 이건 높아심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최종 조정안이 나왔을 적에 그 지역 주민들이 기대한 것만큼 미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소 걱정도 됩니다만은 저는 정말 그 지역 토지주라든지 지역 주민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나마 법원의 그 조정이 그 토지주들의 입장을 반영한 법무법원의 의견도 충분히 들었고 JDC의 의견도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그래도 제3자 입장에서 가장 객관적인 결과를 내놓을 거라고 보아져서 만에 하나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좀 큰 틀에서 좀 받아주었으면 하는 생각이고 이 일이 잘 풀려서 우리 서귀포시가 좀 건전한 발전 또 지역의 새로운 활력소가 되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이런 복잡하고 갈등이 있는 사안들마다 이 능동적인 중재자 역할을 취임 당시 밝히신 것처럼 아주 잘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능동적인 중재자, 조정자 역할을 하셔서 사업 추진이 정상 궤도에 올라갈 수 있도록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시장으로 인원한 서귀포 지역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그 주관 부서와 상관없이 모두 저의 일이다라는 각오로 늘 성실히 되어야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면은 서귀포를 딱 오면 저희는 제주시에 살기 때문에 서귀포 오면 확실히 딱 하나 느껴지는 게 뭐냐면 참 도시가 건강하다. 이런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근데 또 우리 시장님께서 이 건강한 서귀포시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이게 또 이런 문제점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뭐 전국적인 공통 사안이긴 합니다만 이 서귀포시의 연령별 인구 변화가 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노인이 증가하고 또 청소년층은 감소 추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제 더 심해질 거잖아요. 좀 시장님께서 이 인구 변화에 따른 좀 선제적인 복지 대책이 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아주 좋은 지적인데요. 이미 우리 정말 서귀포시는 이미 초고령화 시대에 진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말 기준으로 노인 인구와 청년 인구가 같아졌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게 점점 사회자님 지적대로 청년 인구는 줄어들고 노인 인구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인구 구조를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첫 번째 그 노인 인구 증가와 더불어 가지고 어떤 그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이런 세대별, 계층별 그 맞춤형 복지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디지털 같은 친속도 학력 등이 높은 그 베이붐 시대 노인들을 위해 가지고 그 사회 서비스형 노인 일자리도 확대하고 또 이런 시장형 사업단 등이라든지 이런 창업형 일자리 비중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 어떤 초고령화세에 맞춰서 어떤 지난번에 이제 원도심이라든지 혁신도시 중심으로 어른들 그 놀판, 그 놀이터 조성들도 해나가고 있고 또 이런 스마트 경로당 사업이라든지 이런 통합 돌봄 사업, 노인 일자리 사업 확대 등 많은 일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 행정시가 가는 여러 가지 한계점도 있고 그래서 참 사실 걱정이 앞섭니다. 그렇지만 어떻든 이 고령화 시대에 대비해서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와 못지않게 그 청년들의 문제입니다. 그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청년 인구가 매년 줄어드는 거는 사실 우리 무엇보다도 제가 근본적인 판단은 여기 좋은 일자리 확보가 우선이라고 생각돼서 아까 말씀드렸던 예래 휴양단지라든지 헬스케어 타운이라든지 뭐 영어교육 도시 그 외 여러 가지 우리 지역에 이런 그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일들을 정상화시켜서 젊은 사람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도록 하는 게 첫 번째고 그 외 못지않게 우리 시가 가는 그 1차 산업 비중이 예전보다는 많이 줄어들었지만 그 정신적으로는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높기 때문에 이런 청년 그 농업을 육성한다라든지 그 외에 우리 그 스마트팜 등 이런 쪽에도 신경을 쓰고 있고 또한 우리 그 새로운 그 청년
기업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스타트업 베이라든지 스타트업 센터 등을 착실히 잘 운영해서 청년들이 지역에 더 많이 남아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올해 1월에 이 스타트업 글로벌 센터가 추가로 개소를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서 또 입주 기업이 100만 달러 수출 계약하라는 뭐 좋은 성과도 이뤘다. 그런 경과도 있었습니다. 예. 네. 이게 제가 좀 아주 굉장히 오래전에 본 영화인데요. 인턴이라는 외국 영화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인턴이 누구냐 하면 젊은 사람이 아니고 노인이 이제 저도 어르신이 저도 같이 봤습니다. 네, 예, 근데 예. 저도 가끔 보다 보면 뭐 이렇게 노인 인구가 늘었다 해서 서귀포시가 어두워질 것이다 이런 전망보다는 이 노인분들은 어쨌든 삶의 경험치 많이 가지고 계시니까 이 노인과 청년들이 적당하게 이렇게 힘을 합쳐준다면 저는 더 서귀포시가 그런 모든 경제적인 면이나 문화적인 면 시너지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인데요. 서귀포 시민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면 좀 가감 없이 항상 일을 한 게 없습니다. 이런 겸손한 자세보다는 나 이런 거 너무 잘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거 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와서 우리 공직자들에게도 부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좀 뜨거운 가슴을 가져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행정에서라든지 각종 이런 법의 내용들은 해야 한다기보다는 할 수 있다라고 모든 일들이 되어 있는 게 많습니다. 이 말은 또 역으로 말하면 할 수 없다도 될 수가 있는 건데 우리 공직자들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생각하는 거와 할 수 없는 거를 생각하는 거는 결과가 확연히 달라진다고 보아져서 늘 직원들에게 법에서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행정재량행위로 할 수 있는 부분은 가급적 지역 주민들 편에서 민원인의 편에서 사업자 편에서 풀어달라고 늘 노력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이 가시적인 성과들이 있어서 지역 주민들로부터 긍정적인 이야기를 들을 때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이런 자세를 유지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서귀포 시민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금년 최고의 화두인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도 잘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 찬반을 떠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알아야 우리가 인간이 기본적으로 잘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 인식을 갖게 됩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 각종 여론조사라든지 이런 거에 보면은 행정체제 개편을 다수가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민들과 대화하다 보면 그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아서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데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사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여러 가지 경계 침체로 이런 지방 재정 여건이 어렵습니다. 저희들도 많이 노력하겠지만 그 금년 1월 1일부터 시작하는 고향사랑 기부금제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는 지인들을 통해서 우리 제주에 많은 고향사랑 기부금이 이제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는 부탁의 말씀과 맨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역점적으로 펼치고 있는 건강시책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이 건강은 본인을 위한 것도 길지만 가족을 위하는 길이고 우리 지역 공동체를 위하는 길이다. 다시 말씀드려서 요즘 100세 시대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이게 건강했을 때 100세 시대는 행복이지만 건강을 잃었을 때는 오히려 불행이자 재앙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서귀포 시민들이 무엇보다도 건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제 마지막 이야기를 가름하고자 합니다. 더 건강하고 더 활력 넘치는 서귀포시로 변화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바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Now